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평생 한 집에서 살아온 배우자인데 어느 날 문득 가장 가까운 사람 같으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책임지느라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새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배우자와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터가 있었습니다. 벗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문제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노년에는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거슬립니다. 그리고 오래전 상처까지 다시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까워지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가장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인데 정작 그 마음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나이가 들어 다시 헤아려 보면은 부부라는 인연이 얼마나 깊고도 어려운 인연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언덕을 함께 넘어가는 사람은 벗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배우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은 배우자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 덕분에 노년이 따뜻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부부들이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함께 하기 위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부부 비결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세월 끝에서야 깨닫는 아주 단순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삶의 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곁에 계신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부부들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다투곤 하십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생각을 반복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서운함을 품고 살아가십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갈등을 잠시 덮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차이들이 훨씬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노년의 부부에게는
사랑보다 이해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럴까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이해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몸이 아픈 날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흐려지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정도 식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다릅니다. 이해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날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감정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으로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두 분은 5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아오셨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께서는 말이 적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아내분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는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자주 다투셨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무뚝뚝하다고 서운해 하셨습니다. 남편께서는 아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큰 병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시던 아내분은 문득 한 가지를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랑이 없어서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병실을 찾아오신 남편께서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오셨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조용히 닫아주셨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리면 아무 말 없이 덮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아내분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은 남편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방식만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참으로 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스승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군자는 어울리되 억지로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면서도 정작 어울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완벽하게 같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행복하신 부부는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어찌하여 저렇게 행동하는지 헤아려 보셨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살펴보려 하셨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젊을 때보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기 쉽고 작은 행동에도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관계의 비극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먼저 판단하려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부부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판단은 거리를 만들었고 이해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는 더 많은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럴까요?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일이 있어도 내일 이야기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언젠가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세부고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아는 분의 빈자리를 마주하면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부부들은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공감이었습니다. 누가 맞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창밖에 비가 내리는 날 함께 차 한 잔을 마실 사람이 있다는 것, 몸이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잠들기 전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잃어버린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젊음이 떠난 것을 아쉬워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걱정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해 줄 걸,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걸, 조금 더 안아줄 걸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순이 넘으셨다면 이제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해 하나가 남은 인생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셨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가장 후회 없는 부부는 가장 많이 사랑한 부부가 아니라 가장 많이 이해한 부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늘 고마운 사람으로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소홀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말 한마디도 조심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에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곁에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웃고 있는 사람도 내일은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년의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표현보다 감사의 표현일 때가 많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관계를 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 참으로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께서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책임지셨습니다. 아내분은 묵묵히 집안을 돌보며 살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큰 문제 없이 살아오셨지만 특별히 다정한 부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텅 빈 집에 혼자 남으신 남편께서는 식탁 앞에 오래도록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 식탁은 수십 년 동안 아내가 밥을 차려주던 자리였습니다. 그제야 남편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매일 차려지던 그 밥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겨울 새벽에도 가족을 위해 일어나 밥을 짓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가족 걱정을 먼저 하던 아내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찌하여 그럴까요? 우리 역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빈자리가 생기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모든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끈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감사가 사라진 관계는 조금씩 메말라 갔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있는 관계는 오래되어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는 화려한 행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선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있어줘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들이 쌓여 관계를 지켜주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관계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감사가 관계를 지켜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럴까요? 사랑은 때로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만 감사는 의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건너온 사람입니다. 젊음도 함께 지나왔습니다. 가난한 시절도 함께 버텼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기쁨과 걱정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다투었고 때로는 서운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우리 스승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먼 사람과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은 노년이 될수록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곁에 있는 인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제 같았던 젊은 날은 어느새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집안은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마치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늦기 전에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하시고 고맙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내일이 있을 것처럼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장 슬픈 후회는 끝내 하지 못한 말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시는 것은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더 건네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아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실천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딱 한마디만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이 참으로 어색합니다.
그렇다면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밥을 드시다 고개를 들어 한번 바라봐 주시는 것. 나갔다 들어오실 때 잘 다녀왔다고 한마디 건네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 곁에 계시다면 오늘 한번 찬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는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굽어진 어깨 위에는 가족을 위해 견뎌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젊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견뎌온 시간만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두 분만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래가는 부부는 많이 가진 부부가 아니라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배우자를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로 존중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각자의 길로 떠나갑니다. 벗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직장에서의 역할도 끝이 납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헤아려 보면 대부분 배우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의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넘어 인생의 마지막 동행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변화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책임도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관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여기 참으로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두 분은 6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다툼도 많았고 의견 충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어느 날 남편께서 크게 아프게 되셨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지셨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분은 매일 남편 곁을 지키셨습니다. 밥을 먹여드렸습니다.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아내분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묵묵히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내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인생을 걸어온 것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은 처음에는 설렘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랑은 존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존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인정하고 나와 다르게 살아왔어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라고 말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바빠서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외로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누군가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욱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밖에서는 누구도 내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집은 몸이 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성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그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예민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부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강해 보였던 배우자도 사실은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늘 든든해 보였던 사람도 밤이 되면 걱정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할 일이 줄어들고 안쓰러운 마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실천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무언가 말씀하실 때 바로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적하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는 한 번만 삼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 한 번의 물음이 수십 년 묵은 다툼을 조용히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세 가지를 조용히 정리해 보기 전에 함께 바라보고 싶은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해질 무렵의 노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화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부부도 그러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일, 함께 천천히 산책하는 일, 아무 말 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일,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무치게 그리운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더 많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존중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이해는 선택이며 판단은 거리를 만들고 이해는 다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째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고마운 사람으로 바라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관계를 이끌어가지만 노년에는 감사가 관계를 지켜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셋째는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로 존중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설렘으로 시작되지만 오래된 사랑은 존중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시면 이 세 가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홀로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곁에 계셔도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배우자란 반드시 부부라는 이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을 나와 함께 건너와 준 사람, 내 젊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버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먼저 보내드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함께 살아낸 그 세월의 기억이 지금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부디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미 충분히 깊은 인연이 지나갔고 그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사이가 너무 멀어져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십 년 쌓인 서운함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큰 결심을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물 한 잔을 건네시는 것, 오늘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는 것, 그 정도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말로 회복되기보다 작은 행동이 쌓여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마음이 오래도록 무거워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부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마음 편한 벗에게 혹은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플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일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참으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나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인생이 되어갔습니다. 기쁜 날도 함께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의 젊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인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도 미루고 고맙다는 말도 아끼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결국 마음속에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웃었는지, 누구와 함께 울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왔는지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거두려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 건너편에 앉아 계신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찬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는 함께 견뎌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흘린 눈물과 웃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름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고 흰머리 하나에도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인연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며 남은 계절까지 함께 건너가고 있는 소중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도 오늘 하시고 미안하다는 말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시다면 따뜻한 눈빛 하나라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표현 하나가 남은 인생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다툼보다 이해가 많고 원망보다 감사가 많으며 외로움보다 따뜻함이 많은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을 때 참 잘 살았다고 조용히 미소 지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느린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